자, 국토부에서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를 했는데 좀 약간 기가 막힌 게 나왔네요. 아빠한테 106억을 빌려서 130억짜리 집을 샀다. 집을 25채나 산 8세 이하 남매도 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세금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 다만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매입하는 건 좀 저한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아니 세금 다 내도 그러는 거 아니냐. 세금을 다 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유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1, 2년 전쯤에 어떤 게 있었죠? 어떤 7살짜리였나요? 그분이 이제 유아인씨 집을 60 몇 억인가 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금 대납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부모님이 한 120억 정도를 줘야 된단 말이지, 현금을. 물론 그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 증여세 다 낼 거 내고, 유아인씨 집을 그 미성년자 초등학생도 입학하기 전에 매수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중간에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되죠. 보유세 또 증여세 대납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아마 그 해당 주택을 뭐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상가로 쓴다거나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은 계속해서 그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조심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더라도 최소한 성년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본인 성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있을 때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급적이면은 미성년자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금융상품 이런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주식에서 이제 국장으로 가냐, 미장 가냐, 해외 주식을 하냐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해되죠? 어쨌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올려주신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했던 조사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8세 이하인 남매 A와 B가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25채를 16억 7,500에 사들였다. 25채 하면 이제 그건 헉 하는데 금액만 보니까 뭐 서울 그냥 어지간한 아파트 하나 값이네. 그냥 그죠? 이거 아마 이걸 해가지고 아마 월세 세팅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 받고 그걸로 계속 이제 소득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중간에 이제 뭐 혹시라도 있을 뭐 역전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좀 사실 25개나 되면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저 돈으로 상가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부친이 증여신고도 없이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 증여신고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하셔야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편법 증여 의심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이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세금이면은 국세청 뭐 명의신탁이라든지 좀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뭐 경찰청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로 이렇게 넘깁니다. 자 어쨌든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걸 확인하고 전세 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계약 만기가 됐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3억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3억 보증금을 못 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갈 곳을 정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임대인이 그 돈을 안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집은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고 명령 내리는 게 있는데 저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경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한 건도 아니고 무려 3건이나 있으니까 혹시 그 전세 사기 이슈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뭡니까? 저기 미성년자 애들이 저걸 뭐 알겠어요. 완전히 저 애들에 대한 그거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의사 판단을 잘 못하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저는 등기 치는 거 좀 별로예요. 생애 최초 그것도 깨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기획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총 1,002건. 아유, 두 개만 더 잡아서 1,004 잡아내지. 어쨌든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100% 위법은 아니고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근데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거겠죠. 국토부에서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정도면, 그쵸? 조사 분야는 세 가지인데, 서울, 경기 주택 이상 거래. 지난 5에서 6월 거래 신고분. 우리 매번 나왔었잖아요. 이거 거래 신고된 것에서 조사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 특이 동향. 지난 1월부터 7월. 그래서 이제 위법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주택 이상 거래 분야의 경우 올해 세 번째 기획조사인데 앞선 1, 2차 때와 달리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수정구, 그리고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을 포함해 조사했다. 역설적으로 지금 나온 녀석들이 다 좋은데요, 지금. 야, 이거 보면 진짜 용인, 수지 많이 진짜 올라갔다, 진짜. 자, 서울 인접 핵심 생활권으로 가격 반등 신호와 함께 풍선 효과가 보이는 경기 지역을 폭넓게 조사했다. 673건 중에서 서울이 572건, 경기가 101건입니다. 여기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에 사면서 106억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서, 누가 이걸 106억을 빌려주는 것도 문제지, 말이 안 되지만 누가 무이자로 줍니까? 그쵸?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차입금을 과다하게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기 소재 아파트를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 원을 대출받아서 조달한 사례 등 대출자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등이 주요 위법 의심 거래로 조사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은 뭐 이렇게 1445건 있었고 중점 검토사항 요게 이제 중요한데 편법 증여 그리고 대출자금 용도의 유형. 야, 이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참 쉽지 않아지는데, 그죠? 이러면 사실 현금 부자만 또 이렇게 유리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잡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걸 잡으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쉽지 않죠. 자, 가격 띄우기. 23년 3월부터 25년 8월 거래 신고분 437건. 이제 신고가 거래하고 이제 해제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위법 의심 거래가 이제 142건. 의심 행위는 161건.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특이 동향인데 그 특이 동향 중에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 그러니까 항상 미성년자, 특히 소득 수준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가의 부동산 같은 걸 사면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가격 이상, 이제 불법 다운 업계약서 쓰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특이 동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예요. 매수자가 2017년생이야, 미성년자. 그리고 21년생. 그리고 대리인이 그 매수인의 아버지인데 소위 말해서 명의만 이렇게 미성년자 애들로 이렇게 앞세운 거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하고 이거 명의 신탁 이슈도 있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세 사기도 의심이 되고 편법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각각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여 신고가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고 있을 때 국토부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 거래 1,002건이 발표가 됐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언론사에서 본 내용이 아마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경과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걸 가지고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 오프라인 특강이라든지 저희 이제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유튜브 멤버십 특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볼 내용인데 뭐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간단히만 볼게요. 특수관계자에게 차입금을 과다하게 받았다. 국세청 통보 대상 이제 편법 증여 이슈가 있으니까 13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어디야 이거 106억 차입을 했다 아버지한테. 게다가 무이자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용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가깝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출 자금 목적 외 유형. 그러니까 요건 이제 행안부 통보 대상인데 기업 자금 대출로 7억을 빌렸는데 이걸 가지고 17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이제 가격 띄우기. 특수관계인 법인과 법인 사내이사 간의 허위 신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여기 법인이고 매도자가 여기 B하고 C가 있는데 이 B하고 C가 이 A 법인의 사내이사 그리고 한 명은 이 사내이사의 배우자인 게 특수관계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인으로 주택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 다 그 신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차피 그냥 서로 아는 관계니까 직거래를 또 했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가족관계, 특수관계자 간의 허위신고 의심. 이거는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인데 뭐 이건 뭐야? 신고가 거래 24년 8월에 하고 해제 신고 25년 8월에 하고 해제 후 제3자에게 매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처럼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걸 해제해서 그 거래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높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좀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했을 때 관련된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받은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된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이제 특이동향, 요게 이제 미성년자 이거였죠. 애들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인근 유사단지 시세보다 6에서 8억 정도 낮은 가격을 신고했다. 이제 전체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뭐 15억에서 6, 8억을 내려버렸다. 절반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 50억인데 6, 8억 내려서 40몇 억 했다. 이거는 좀 그것도 그렇지.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앞서 아까 그건 12월 24일이었잖아요. 그거보다 한 20일 정도 빠른 12월 4일날 강남 선과 사구 마영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국세청이 2077건 전수검증 나서나. 그러니까 지금 관련 유관부서도 국세청, 국토부 막 온몸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조사하는 게 보여요 지금. 이게 막 어찌됐든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좀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천장을 소위 말해서 뚫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녀석들도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막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 26일 금요일 오늘 밤 멤버십 특강에서 설명드릴 거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 있으니까 보시면은 좀 더 제가 일반적인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총 6개 사례가 있어요. 막 어마무시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았는데 생활비는 부모 찬스. 고가 아파트 부담부 증여 받았는데 임대보증금 미상환. 부담부 증여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두 부부가 부부가 의사야. 근데도 걸려요. 이제 왜 걸리냐? 이건 제가 오늘 특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감정평가법원에서 낮췄는데 이게 아마 압구정 현대일 거예요. 근데 세게 나왔죠. 왜냐하면 너무 낮췄어요. 시세보다 한 35%를 낮춰버렸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이게 이제 상증세법에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지 마십시오. 법인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하는 건데 하지 마. 오늘 멤버들은 설명드릴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진짜 사람들 머리가 그냥 끝내준다. 아파트하고 현금을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합산돼 버리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빠가 증여하고 현금은 할아버지가 증여한 것처럼 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는 그 돈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잡히냐? 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소득이 낮은데 뭔가를 비싼 자산을 취득하거나 뭔가 소득 대비 너무 많은 걸 증여한다. 그러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거래도 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 여기에 이제 풍선 효과 중에 하나였던 구리와 동탄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딱 정해져 있죠. 동탄도 막 있고 그래서 그쪽 거래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잘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좀 타이트해진다. 한편으로는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렇게 좀 뭔가 기회를 보는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아주 오래된 그 사법시험 없어질 때부터. 물론 뭐 고시낭인들을 뭐 이렇게 줄이고 뭐 그런 것들 좋은데 그로 인한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 확률을 없애버리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잠깐 다른 얘기했는데 넘어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할 수 있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성실 납세하시고 자금 조절도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FM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금 부자 이신 분들이 더 유리하죠. 이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